상해 인간들은 공산당을 적극 지지합니다. 제가 공산당 욕했더만 싸울 것 같다고 합니다. 상해 부자들은 공산당을 적극 지지합니다. 자기네들은 단지 먹을 게 부족하다고 말하고는 다른 불만 없답니다. 못 사는 사람들의 불만이겠죠.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분노한 중국 인민들이 정부 중앙기관에 불을 질렀습니다. 중국 당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참다 못해 폭발한 것인데요. 민재인재로 봐야 할지 아니면 화재로 봐야 할지 말씀달씀한 이번 사건은 최근 베이징 봉쇄가 최종 결정된 직후에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베이징시 시청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화재가 연달아 발생하며 공공기관이 딸린 건물마다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평타이구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며 중국 당국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번 사태가 여기에서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점인데요. 이미 오랫동안 봉쇄되고 통제되었던 상하이의 경우 이미 중국 정부에 대한 반감이 쌍일대로 쌓며 이게 중국 맞나 싶을 정도로 중국 정부를 향한 분노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학 전문지 네이처는 얼마 전 확진자 숫자를 다시 0으로 떨어뜨리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중국 보건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국은 80세 이상 노령층의 백신 접종률이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본토에서만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영국의 생명과학 시장 분석 회사인 에어피니티도 이와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현재 중국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BA.2 오미크론 변이는 노인 백신 접종률이 50%도 되지 않는 중국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 밖에도 다수의 전문 매체에서 비슷한 분석을 쏟아내며 현재 중국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한 중국 당국의 과격한 조치로 참다 못한 중국 인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시작은 한 달 가까이 봉쇄된 상하이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중국 당국은 상하이를 봉쇄해놓고 상하이 주민들에게 선심 쓰듯 구급 물자를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밥불싸 그들이 받은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해주는 구급 교급이 아닌 반대로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구급 물자였습니다. 구급 물자랍시고 준 음식이 온통 곰팡이로 뒤덮였던 것이었죠. 심지어 배급받은 고기는 어떤 부위인지 점체도 알기 힘들 정도로 괴상한데요. 오리고기부터 돼지, 젖꼭지까지 제 아무리 중국인이라 할지라도 인상이 찌푸려질 만한 비주얼에 괴식이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제품들의 출처가 상당히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중국 인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제품 이름을 검색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중국에서 2020년 12월 생산 허가를 취소시킨 회사의 제품을 구급물자로 둔갑시켜 시민들에게 지급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부닥친 중국인들이 너도 나도 비슷한 경험을 폭로해 현재 중국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 중국에 치명타를 먹이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버티던 이유는 단 하나. 베이징만은 막아내자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하이 인민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대확산이 시작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크게 당황하며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까지 봉쇄해버렸습니다. 베이징은 국가 중요시설이 밀집해 있고 국제 행사들이 벌어지는 곳인 만큼 통제에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철저한 지역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베이징 상주민구는 2020년 기준 2189만 3천명에 육박합니다. 21년 우리나라 통계청이 밝힌 서울 인구수가 1천명이 채 안되며 같은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에 이른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서울의 5배, 한국 전체의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인구가 중국 베이징시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선으로 봉쇄된 지역은 인구 350만 명의 베이징시 차모양구였는데요. 지난 25일 중국 당국은 차모양구를 관리 및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당면이 시민 중 상당수는 왜 자신들이 살던 도시가 봉쇄됐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검사 대상이 되었는지 알지 못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은 필수적인 사유가 아니면 거주 단지 밖으로 절대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BBC 등 외신들은 중국 방역 당국이 인구 이동을 극도로 제한하기 위해 아파트 입구에 펜스까지 설치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는데요. 주민들에게 사전 예고도 없이 행해진 이번 사태는 그야말로 공산당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제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지 못할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자 만 그래도 못 먹고 못 나가 힘든 상하이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입구를 막아놓았다. 자칫 화재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며 항의했고, 일부 분노한 주민들은 문 앞에 설치된 울타리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펜스 높이는 약 2m에 달했고, 최소 한 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지역으로 지정된 건물 I 주변에 설치됐는데요. 격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코로나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집 밖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장과 유흥업소 같은 가게는 일절 예외 없이 강제로 명업을 종료당해야만 했죠. 그런데 차모양구는 베이징 중심부인 만큼 가족종 정부기관과 대사관들을 비롯해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야모차모와 중국 중앙방송 CCTV 등 중요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당면이 외신들의 관심 또한 집중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CNN은 이 소식을 누구보다 발빠르게 전하며 현재 차모양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도 봉쇄 조치를 시도하는 요원들이 등장했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이동을 통제하며 통제에 조금이라도 불복하는 시민들을 향해 폭력까지 불사하는 등 강압적인 통제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미 오미크론 변이는 베이징 전역으로 확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절망적인 전망을 밝힙니다. 이미 베이징에서 지난 22일부터 차오양구 등 8개 구에서 70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감염자가 나온 차오양구에서만 밀접 접촉자가 2,1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베이징 전역으로의 확산은 단지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 실제로 베이징시 당위원회 키안웨이 위원조차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감염이 지속될 위험이 상당히 크다. 예측한 수준보다 이해 광범위하고 깊은 수준에서 변이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자칫 잘못하면 베이징 전체가 격리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시적인 관점 외에도 아직 중국이 감당해야 할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 광저우까지 봉쇄 위기가 닥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엉망진창이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주요 몇만 도시에 잇따른 봉쇄 조치로 항만 물류 정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면일 확진자 최고치를 기록하며 사실상 무기한 봉쇄에 들어갈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현재 상하이함에 대기 중민 컨테이너 선박만 무려 300척 이상에 달한다며 울먹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수십만 개의 컨테이너 선적이 지면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평균 선적 대기량인 75척과 비교하면 308%나 급증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한 작년 미국발 물류대란 당시 나롱비치항에 입항대기 선박이 이에 70에서 150척에 불과했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올해는 이보다 훨씬 큰 물류대란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강타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처럼 중국 상황이 면을 악화하는 데다가 강압적으로 인민을 탄압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바람에 현재 중국 인민들의 인내심은 바닥이 드러난 상황인데요.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워지자 식료품점과 마트로 달려가 식자재를 김탈하듯 쟁여놓고 미리 물품을 구입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조롱글이
중국 내 SNS에 일파만파로 펴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금 어느 곳보다 강도 높은 봉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하이에서는 집마다 현관 문고리에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쇼핑백이 내걸린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홍콩 사무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지난 21일 상하이 일부 부유층들이 집 현관에 명품 쇼핑백을 내건 이유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현재 상하이에 격리된 주민들은 마스크와 위생용품, 각종 식자재를 당국으로부터 갖기 위해 현관문 앞에 주머니를 걸어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일반적인 주머니 말고 다름 아닌 명품 쇼핑백을 걸어놓은 것이었죠. SCMP는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며 이런 와중에도 돈 자랑을 하고 싶은 중국 쫄부들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런 세기말적 분위기는 중국인들 전체를 극도의 불만 상태로 내몰았는데요. 이미 장기화한 봉쇄 조치로 다른 도시 사람들이 어떤 꼴인지 잘 말고 있었던 베이징 시민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중국 정부를 향해 강력한 항의를 시작했죠. 그들은 우리를 상하이 사람들처럼 만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생존을 위해 부르짖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중국 공공기관이 돌면 화재에 힘싸이며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중국의 의미 깊은 텐만문 광장 서쪽에 위치한 인민대 화당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는 중국 정부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일부 시민들이 고의로 화재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의 시청구에서도 잇따라 비슷한 화재가 발생하면서 중국 인민들의 폭동 가능성이 더욱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저 자신의 3년임 드라이브를 위해 깨끗하고 완벽한 통제, 완전히 박살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중국 보건당국이 시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보급한 특별 약품이 시민들의 분노에 그야말로 기름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요. 이 약은 다름 아닌 한나라 시대 의학서를 바탕으로 개발된 중국 전통약품인 레나치몬이었습니다. 뒷돈을 먹기라도 한 건지 중국 매체들은 하나같이 중의학에서 독감 치료제로 사용되는 레나치몬이 코로나19 특효약이라며 대대적인 허위 광고를 진행했는데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민들을 무롱하는 중국 당국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에 산샤댐이 무너지기를 기대하고 우리나라에는 그 어떤 피해도 없길 기도하며 청중의 일부 의견, 촛불도 당김에 빼라고 하듯이 이참에 중국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나 제대로 산다. 산지 벽간에 사는 인민들은 지금쯤 다 죽고 없을 거다. 조사해봐라 모처럼 시내에 나갔다. 코로나 옮겨와 전파되어 다들 치료 못 받고 죽었을 것이다. 독재 권위 정권은 공산당이든 김장은이든 박정희든 뭐든 무너지는 게 당연한 역사의 방향임. 하나의 중국이라며 중국 전체가 봉쇄돼야지 뭘 상하이 베이징 나누고 지랄이니. 위대한 중화인민인 게 너무도 자랑스럽다며 공산당에 충성맹세를 하던 것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충성맹세는 정권에 잘 보이려고 한 짓일 뿐이고 어서 이 지옥 같은 나라에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뿐일 거다. 중국 인민들은 굶지 않고 먹고만 살게 해주면 반란이 없다고 합니다. 그걸 정치인들도 잘 알죠. 살고 있으면 혼자 조용히 좋아하게 되는 중국이래매. 하여간 공산당은 북한이나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입만 열면 그 짓 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